동탄 이 신도시에 1층 상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. 동탄역과 약 800m 정도 떨어져 있는 5층짜리 근생 상가 건물인데요. 감정가가 이게 4억 9,700만 원인데 유찰이 3번 진행되어서 4차 진행으로 최저가가 1억 7천만 원 정도 진행을 합니다. 약 5억짜리 상가를 1억 7천만 원으로 살 수 있다는데 이거 이렇게 많이 싸면 당장 좀 사야 될 것 같은 좀 그런 기분이 드시나요? 이거 낙찰 받으면 이거 완전 이거 뭐 개이득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. 더구나 이게 이미 지나간 물건도 아니고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도 아직 경매 길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따끈따끈한 물건입니다. 이게 좀 뭔가 많이 싼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1층 상가가 이게 좀 2억도 안 되면 메리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경매 물건은 조심해야 된다고 어디선가 들은 기억도 좀 있고 그런데 또 놓치긴 또 그냥 아깝고 이런저런 좀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. 그러면 이게 어떤 물건인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. 경기도 화성시 658-6번지 재혼프라자고요. 108호 물건인데 위치를 보니까 이게 기흥 IC나 동탄 IC에서 동탄 이 신도시에 진입할 때 들어오는 동탄대로 초입에 위치하게 됩니다. 동탄대로는 동탄 이 신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로 강남의 테헤란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 통행량이 가장 많은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. 이곳에는 6개의 프라자 상가 건물이 있는데 순서대로 GL 프라자, 보원 프라자, 전호 메디칼, 서강 프라자, 낙원 프라자, 그리고 이 경매 매물로 나온 재원 프라자 이렇게 6개의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. 재원 프라자는 6개의 상가 건물 중에 제일 아래에 위치해 있고 건물 아래에는 치동천이라는 개천이 흐르고 있고요. 뒤쪽에는 상가주택들이 있고 위쪽에는 더 퍼스트 타워, 에이펙시티라는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이 지식산업센터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게 옛날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렀던 그런 공장형 사무실을 이야기합니다. 서울에 뭐 구로, 가산 디지털 단지, 뭐 문정동, 성수동 이런 쪽이 많이 있고요. 동탄대로 건너편에는 공공청사 부지인데 이게 현재는 공터로 있고 또 상록 아파트와 동탄 센트럴 자이가 있습니다. 경매로 나온 호수가 이게 108호인데 남향으로 치동천을 바라보고 있는 상가이고요. 101호부터 105호까지는 동향으로 동탄대로를 바라보고 있고 106호부터 110호까지는 남향으로 치동천을 바라보고 있는 상가입니다. 그러면 이 상가 건물은 어떤 업종이 들어오면 좋을까요? 그것을 생각해 보려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수요가 이 상가를 이용할지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. 주변에 주거지는 바로 뒤편에 있는 이 상가주택지와 동탄대로 건너편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. 뒤편에 있는 상가주택지는 약 60개 정도의 필지가 있고 한 필지당 3가구씩 살고 있으니까 약 180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동탄대로 건너편에 상록 아파트 1000세대와 센트럴자이 아파트 550세대가 더하면 주변 세대수가 약 한 1700세대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세대수가 1700세대이면 이게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아니고 프라자 상가가 필요로 하는 세대수로는 좀 턱없이 부족한데 더구나 이 각 아파트 단지에도 또 상가들이 또 다 있고 심지어 또 뒤편에 있는 상가주택에는 모든 건물 1층에 또 다 상가가 있습니다. 거주하는 사람들은 너무 적고 상가들은 또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. 그러면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. 그러면 위에 더 퍼스트 타워와 에이펙시티의 직장의 수요는 어떨까요? 더 퍼스트 타워와 에이펙시티가 20층짜리 오피스 건물로 상당히 큰 규모의 상가 건물인 건 사실인데 그런데 이 지식산업센터 1층과 2층에도 어마어마한 개수의 상가들이 또 있습니다. 여기에 상주하는 직장인들이 바로 또 자기 건물에 있는 상가들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뭐 또 굳이 여기까지 또 올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. 심지어 또 두 지식산업센터들의 상가들도 또 텅텅 비어 있습니다.
제온프라자 상가는 2015년도에 지어진 상가 건물인데 재밌는 건 이 상가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어있었던 건 아닙니다. 오히려 준공 직후에는 임대가 바로 맞춰졌었는데 무엇으로 임대가 맞춰졌을까요? 바로 부동산입니다. 그 당시에는 이 별거 아닌 입지의 상가가 공실 없이 부동산으로 꽉꽉 차 있었습니다. 하지만 계약 기간 2년이 지날 쯤에 동탄역 상가들도 준공이 하나둘씩 되고 다른 쪽에도 상가 건물이 이제 준공이 되다 보니까 굳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었던 공인중개사들이 또 하나둘씩 빠져나간 거고 지금은 이렇게 애처로운 상가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럼 이 그다지 컨디션이 좋지 못한 이 상가가 왜 감정가가 5억이나 잡힌 것일까요? 경매 물건에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절대로 감정 가격을 시세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. 아파트는 시세가 뻔해서 감정가나 시세가 별 차이가 없는데 이 토지나 상가, 이 공장 같은 것들은 감정 가격을 맹신하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. 감정평가사들은 토지 시세와 건축물의 가격을 추산해서 이 감정 가격을 잡기 때문에 그 건물의 가치와는 좀 다른 가격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특히 이런 좀 신도시의 분양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분양했을 당시에 분양 가격과 비슷하게 감정 가격을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 물건도 준공되고 분양할 때 대출을 일으키면서 기존의 타 감정평가원에서 감정을 한 이력이 있고요. 한번 이 감정이 잡히게 되면 몇 년이 지난 지금 경매로 인해 다시 다른 감정평가원에서 새롭게 감정을 한다 해도 기존의 감정 가격을 또 완전히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비슷하게 감정을 잡는 게 또 관례입니다. 별로 이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. 결론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투자자들은 감정 가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물건의 가치를 파악해서 자신만의 기준으로 시세를 잡고 입찰에 참여해야 됩니다. 이 경매 물건 이 108호는 이 남향으로 치동천을 바라보고 있는데 안 그래도 별로 좋지 않은 컨디션에 이 건물 안에 호수 이 컨디션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. 동탄 대로변을 보고 있는 상가도 사실 뭐 그렇게 썩 좋은 상가는 아닌데 그래도 그쪽은 좀 가시성이라도 좋아서 그런 가시성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 치동천을 바라보는 쪽은 상가로서는 사실 좀 많이 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 호수는 또 전혀 쓰임이 없을까요? 전용 면적이 11.7평에 최저 금액이 또 1억 7천만 원이니까 낙찰이 예를 들어서 뭐 2억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월세가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나와야 되는 상가인데 근데 이 입지에 실평수 11.7평을 쓰면서 이 100만 원 상당의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이 있을까요? 사실 저는 그다지 그렇게 떠오르지가 않는데 어차피 입지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업종이라면 이면도로의 상가주택지에도 훨씬 더 저렴하게도 임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1층에서 사무실을 직접 운영할 사람이 위치는 많이 필요 없고 그냥 1층이면 된다 하는 분들이라면 한번 노려볼만 할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 2억의 낙찰을 받고 대출을 70% 80% 이상 뽑아내면 현금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로 상가를 살 수 있게 되고 그러면 1억 6천만 원 정도로 대출을 뽑는다고 했을 때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출이자는 한 5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. 저는 뭐 그렇게 좋은 쓰임을 생각해내지 못했는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뭐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경매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길 보면 지금 물건 번호가 3번입니다. 이거는 물건 3개가 한 개의 경매로 진행이 된다는 뜻인데 채무자는 한 명이고 3개의 물건을 담보로 잡아서 근저당을 잡았는데 매월 나오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게 경매로 들어간 케이스입니다. 이렇게 한 사건 번호에 2018 타경 26450의 이 물건 번호가 1, 2, 3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감정 가격이 모두 4억 9,700만 원으로 동일하고 물건 번호 1번, 2번은 모두 각각 2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고요.
낙찰 정보를 보니까 이 최모 씨가 한 칸당 2억 5천만 원에 둘 다 낙찰을 받아갔습니다. 감정가 대비 한 절반 정도로 낙찰을 받아간 거고, 한 사람이 두 칸을 모두 받아갔는데 이 상가를 직접 사용하려고 받아간 거라면 두 칸 합쳐서 실평수 23평 정도 되는데, 이게 뭐 무엇으로 사용하게 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. 이 세 개의 물건의 채무자는 이 본 상가 건물의 시행사고요. 즉 분양이 안 돼서 경매까지 나오게 된 케이스고, 1층이 101호부터 110호까지 총 10칸인데 7칸은 분양이 완료가 되었고 이 3칸이 미분양이었던 거죠. 시동천을 바라보는 5칸 중에서 이 3칸이 미분양으로 경매 물건까지 나오게 된 거고요. 이 물건의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보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됩니다. 등기부등본 을구를 보면 2015년 7월 13일 날 경기 남부 수협의 동탄 이신도시 지점에서 제온프라자 시행사를 채무자로 채권 최고액 18억으로 근저당 잡은 걸 볼 수 있습니다. 채권 최고액 18억이면 수협이 채권 최고액을 120%로 설정하니까 대출 원금을 15억으로 볼 수 있고요. 원금 15억을 대출해주면서 여러 개의 물건을 공동 담보로 잡았습니다. 경매에 나온 3개의 물건만 공동 담보로 잡은 건지 아니면 추가로 또 공동 담보를 같이 잡은 건지는 등기부등본에 열람하면서 공동 담보 목록을 같이 확인하면 됩니다. 저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경매 사이트의 자료가 공동 담보에 대한 내용까지는 없어서 그 내용까지 알려면 저 역시 700원의 어떤 거금을 들여서 등기부등본에 열람을 해야 하므로 그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열람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3개 물건 낙찰가의 합이 108호의 낙찰 가격에 따라서 약 7억 전후가 될 것 같은데, 만약 채권자인 수협의 대출 잔액이 15억이라고 하면 이게 8억의 손실을 보는 거고, 예를 들어 대출 잔액이 10억이라고 하면 3억의 손실을 보는 겁니다. 은행이 미치지 않고서야 저 많은 대출을 어떻게 해줬을까 싶기도 하실 텐데, 시행사의 업력이 꽤 있었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이 금융권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 더군다나 또 15년도에는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은 시기였고, 동탄 이신도시 지점의 수협에서 동탄 이신도시의 개발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대출을 일으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또 있었을 것이므로 많은 리스크를 안고 대출을 일으켰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.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대출 담당자가 부동산을 좀 아는 담당자였다고 하면 뭐 저런 입지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대출을 안 시켰겠죠. 제가 대출 원금을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뭐 대출 원금을 그동안 상당히 상환시켜서 현재 6억 정도 남아 있다라고 하면 은행은 손실을 본 게 아니므로 다행인 거고요. 다만 이런 케이스가 확률상 은행이 손실을 보는 확률가 꽤 많습니다. 또 을구에 근저당이 하나 더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, 채권자가 통큰 산업개발이라는 회사인데 채권 최고액 3억 2,400만 원입니다. 첫 번째 채권자인 수협도 배당을 받아도 원금을 지금 다 못 찾아갈 판에 이 채권자인 통큰 산업개발은 경매가 마무리되어도 돈을 한 푼도 못 받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. 사실 이런 은행이나 뭐 회사들 이야기는 그냥 재미로 들으셔도 좋고요. 정말 중요한 건 우리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 물건을 얼마나 좀 싸게 사서 어떻게 수익을 보는 게 좀 그런 게 중요한 이야기겠죠? 여러분은 이 물건이 얼마에 낙찰이 되실 것 같으신가요? 최저가 근처로 낙찰이 될까요? 아니면 106호, 107호가 낙찰 사례가 2억 5천만 원에 있으니까 상당히 금액이 올라가서 낙찰이 될까요? 여러분이 입찰에 참여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을 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혹시나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물건을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.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이 물건에 마땅한 쓰임을 찾지 못해서 가격이 싸다는 점 말고는 사실 그렇게 매력을 많이 못 느끼는 상가입니다. 이 상가의 활용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가격이 좀 싸다 그래서 낙찰 받지는 마시기 바랍니다.